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서원이라고 합니다. 한국분노관리연구소라니까 좀 생소하시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화를 다루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들이 올해 10살인데 10살 된 아들한테 좀 화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싶고 아이도 크면서 화를 좀 다스리면 좋겠다. 저희 가족에 대한 것이 연구소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말만큼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웃게 하고 하는 말도 또 따로 없는 것 같지요. 임진왜란 때 기록을 봤더니 말이죠. 임진왜란 때도 나라에서 이렇게 그 의병장을 이렇게 임명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병장이 생겼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의병장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문중의 어르신들이 의병장이었을 때 끝까지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중 어르신 중에 뭐 7순, 8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지게에 업혀가지고 의병들을 지휘했는데 그럴 때는 목숨을 걸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싸웠다 그래요. 뭐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문중을 지키기 위해서.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는 가국주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이 국가의 나라다. 추석 때, 구정 때 수많은 인파들이 고향으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고요.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헤어졌던 가족들이 또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은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느낌 가집니다. 가끔 살아있는 사람도 만나지만 혹은 가까이에서 사람으로 면대면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 혹은 볼 수 없는 분을 만나는 경로도 있는데 그게 바로 책을 통해서인데 제가 한 11년 전쯤에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일본의 어느 수녀님이 쓰신 책인데 이 수녀님이 독특하게 말이죠. 임사체험이라는 경험을 하셨어요. 임사체험이란 말 그대로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우리 어쩌다 한 번씩 듣죠. 이 수녀님은 죽음의 4단계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4단계에서 마지막에 그 4단계는 너는 세상에서 사랑을 얼마나 주고 왔느냐 하는 질문 하나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녀님이 그 4단계를 다 마치고 나서 옆에 아이를 봤더니 아이 하나가 계속 땅을 바라보면서 초조하게 손을 깨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있니? 그랬더니 빨리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야 내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아이로 태어날 텐데 두 사람이 계속 재고 있어서 내가 참 안타깝다 이러더라는 거죠. 왜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여자와 저 남자를 부모로 택해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유 그거는요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이번 생에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쌓았던 선, 착한 일, 사랑을 준 크기랑 저 남자 여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을 준 크기를 합해서 나누기 2, 평균으로 나누면 그 크기랑 제가 이 세상에서 이승에서 죽어온 사랑의 크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모를 선택해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수녀님은 거기까지 이야기를 적었는데 제가 11년 전에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고 혹은 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아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 하늘에서 아이가 정확히 사랑의 크기만큼 태어나겠다.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제가 1년이 더 지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좀 더 좋은 아이를, 정말 좋은 아이를 우리 아이로 맞이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랑의 크기를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부터 아내한테 이 얘기를 책을 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랑의 크기를 좀 키웁시다. 그래야 우리 큰 만큼 위에서 좋은 아이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뭐가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요. 결혼하고 한 1년 남짓 돼서 태어나서 지금 10살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나니까 굉장히 기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좀 더 좋은 아이가 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름으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1년 동안이 참 뿌듯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회상해 보면. 그때 아내하고 처음 데이트하면서 했던 일이 이런 걸 했습니다. 노트를 서로 2권을 사서 2권에다가 데이트할 때마다 내가 나한테 고마운 점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우리 아내, 이름이 지숙인데 지숙 씨한테 고마운 점 2가지 하고 제가 쓰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아내인 지숙 씨는 자기한테 고마운 점 하나 하고 저한테 고마운 점 2가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버라이어티 쇼 하는 것도 아닌데, 커피숍에 만나면 우리는 나에게 고마운 걸 읽고 상대한테 고마운 거 2가지를 또 읽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이 급속도로 이렇게 진도를 빨리 타고 결혼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고맙다는 것, 감사하다는 것을 서로 표현해서 자꾸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봤더니 134통의 편지를 제가 아이한테 썼습니다. 처음 태명이 준이였는데 저희가 준자 돌림이라서 준이에게 하고 아빠가 하고 쓴 편지가 그 엄마 초음파 사진부터 해가지고 눈물이 난다 하는 첫 편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한 134개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하는 것을 그 편지로 담았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아이한테 한 일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도 어린 자녀도 있으실 텐데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 그 침대에서 항상 팔베개를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나는 세상에 큰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해줬고요.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 큰일 할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프로이드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프로이드 어머님이 너는 세상에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하고 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11년 전에 읽었던 수녀님의 책이 저한테는 여전히 유효하게 된 거죠. 사랑의 크기를 좀 키워주려면 그 중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가장 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제가 한 것은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서 한 30살이 됐을 때 아빠 저 꽃 꺾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꽃한테 한번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물어요. 그래, 꽃이 자기 목을 따도 좋은지 괜찮다고 하면 목을 따도 돼. 좀 섬뜩한 소리죠. 누가 있는데 너 이쁘다고 이렇게 목을 딱 따면 너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빠 개미 밟아도 돼? 개미한테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물어봤더니 죽여도 된대? 안 된대. 그래, 다 자기 살 이유가 있고 우리가 또 개미를 볼 수 있으니까 사람은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고마운 거지. 그래서 고맙지?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아이한테도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얘기하게 됐고, 집을 지나갈 때면 그 아파트 쓰는 아줌마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냥 기분 좋게 삽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들도 덕분에 인사성이 참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뭐 항상 지나가면서 차문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건 저희 아들이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주철한 PD가 지금은 주철한 교수님인데 인성은 인사성의 준말이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한다는 것은 뭔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 생일이 되면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승준아, 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그러면 이승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그렇게 소중한 우리 이승준이를 누가 낳아줬지? 엄마 아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때? 고마워. 그래 고맙지. 근데 엄마는 또 누가 낳아주셨어? 제주도 외할머니가. 그래 제주도 외할머니도 고맙고 아빠는 대구 할머니가. 그래 대구 할머니도 고맙다. 그러면 우리 절을 할까? 하고 제주도 쪽을 향해서 온 가족이 함께 아침에 절을 해요. 옷을 간단한 건 갈아입고 말이죠. 그리고 대구 쪽을 향해서도 절을 하고 제주도 쪽을 향해서 절을 한 후에 제주도 공육사로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 어머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하고 고마운 인사를 하면 할머니도 아주 반색을 하면서 반가워해 주시고요. 또 대구로도 전화해서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저희 부부가 앉으면 아이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요. 그럼 저희가 세상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리 와 축하해.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주고 이런 행사를 지금까지 매년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가 생일은 축하받는 날이기 이전에 부모에게 정말 10달 동안 자기를 배에다가 임신하고 태중에서 키우고 나쁜 것 물리치고 좋은 것 가리려고 했던 엄마한테 감사하는 날이고 또 그 씨앗을 준 아빠에게 감사한 날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한번 아이가 어리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되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제 생일에도 물론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고마움을 아는 것 같고요.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유치원 때부터는 선생님한테 매번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매번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마지막 끝나는 날에 한 학기가 마치는 날에 감사 편지를 쓰고 또 한 학년이 마치는 날에 감사 편지를 썼는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지금 3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 마치고는 좀 기특하게 자기가 감사하다고 편지를 선생님한테 썼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는데 반에서 자기 혼자 그 편지를 써서 선생님이 문자로 와서 참 고마웠다고 편지를 받아서 그리 고마움을 표현하고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이한테 해줬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꼭 선생님한테 함께 편지를 써서 선생님 덕분에 너무 잘 다녀왔다 하는 고마움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주위에 많은 고마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노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매년 쓰고 있는 노트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금전 출납부인데 평범한 금전 출납부고 몇천 원을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사서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뭘 쓰는 거냐 하면 남한테 받은 것, 그 다음에 내가 남한테 준 것, 남한테 받은 고마움, 내가 남에게 고마움을 준 것. 예를 들면 뭐 2월 4일 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맛있게 해주었다. 받은 금액 very good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게 있었습니다. 저녁에 상담을 잘 해줬다. 저녁 상담 해놓고 지출 금액에다가 very good이라고 또 썼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사소하게 뭔가 아이를 수영장에 바래다 좀 good이라고 제가 잘했으니까 지출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또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이 박수를 보내줬다. 너무 신이 났다. very very good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good, very good, very very good. very very good은 VVG라고 쓰고 very good은 VG 그냥 굿은 굿이라고 써가지고 이거를 수지타산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은 제가 플러스 2G, 플러스 3G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많이 준 날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고마움을 많이 준 날은 마이너스 뭐 4G, 6G 이렇게 나오는 날이 있는데 말이죠. 제가 1년을 쓰고 2년을 쓰고 계속 써보니까 항상 맞는 적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번도 제가 흑자를 낸 주가 없고요. 마이너스 20G, 마이너스 30G 이걸 보면서 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에 둘러싸여져서 오늘의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써보다가 어떤 때는 또 한 2년 동안은 그 땡스 굿 노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 6가지 하루에,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준 것 6가지 해가지고 땡스로 6가지를 쓰고 밑에 굿을 6가지를 썼는데, 아들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아빠 오늘은 땡스 굿 안 써?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땡스 굿 노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 늘 고마워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고마운 걸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로 고맙다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고맙게 해야지 하는 얘기로는 부족하다.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참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함께 실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줬고요. 아이가 작년부터는 그 하늘에서 내려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가 좀 지겹다고 해서 제가 하늘에는 별이, 땅에는 꽃이, 내 가슴엔 아들이,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나를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볼에 뽀뽀를 쪽 하고 아이를 깨우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처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은 그 아이하고 배낭을 메고 전철을 타고 저 그 인천 끝으로 가가지고 해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햇님 고맙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경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올 때까지 고마운 것들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전철이 있어서 걸어오지 않아서 좋고,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배낭이 있어서 필요한 걸 넣어와서 좋고, 고마운 목록들을 쭉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무엇이 내가 고마운가, 어떤 고마움에 둘러싸여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조금 놀랍게도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친구가 보면 괜찮아? 하고 이야기해주고, 다 고마운 것의 연장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아이에게 한 가지 아버지로서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서 실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분노관리연구소를 만든 건데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이에게, 제 기억으로는 아이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똑같이 어느 집이나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노관리를 연구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화를 잘 조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화는 나는 화가 있고 내는 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고의로 뭔가를 나한테 해롭게 하려고 할 때는 화를 내야 되지만, 가만히 10년을 돌아보면 아이가 한 번도 아빠를 갈비뼈를 부러뜨려야 되겠다고 저 소파 위에서 뛰어내린 적도 없고요. 아빠를 정말 그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뒤에 와서 다리를 건 적도 없어요. 단지 재밌게 놀고 싶다는 그 마음 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도는 항상 100%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긴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녹여서 한국분노관리연구소를 만들고 지금 소장으로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화내는 법, 어떻게 화를 잘 내고 화를 잘 받아줘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로 다가설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그중에 작은 것이라도 힌트가 돼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마움을 알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제 10살 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뵙는 인사 이상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부모 자녀 관계 되시기를 빌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